자, 랭크 48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사사리와 준동사사리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꼼꼼히 익혀서 실전에서 응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뭐 영작을 할 때나 문법적인 것이나 뭐 독해를 할 때나 두루두루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들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에, 문장의 패턴에서 볼 때에 이거를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장의 어떤 골격을 정확히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떤 큰 차이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자, 설명 들어가 할게요. 자, 우리가 동사와 준동사를 쌤이 합쳐서 동사형이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우리가 동사형을 만나면, 그죠? When we meet verb form입니다. When we meet verb form, 동사형을 만나게 되면 we have to find it is verb or not verb. 그러니까 그게 동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형을 만나면 그 자리가 동사사리인지 아니면 동사사리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에 동사사리가 아니면 그거는 준동사사리다 그 말이겠죠. 그죠? 그게 그 말입니다. 때로는 준동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명사사리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그래요. 동사사리가 아니면 준동사사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확인하는 기준은 언제나 이 교재도 나와 있어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여기서 접속사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때 사용되는 접속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다른 랭크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자세하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등 접속사 있죠. 등위 접속사. 이거 우리가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접속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뭐 접속사 that 있죠.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혹은 관계부사. 이것도 전부 접속사 기능이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접 어문입니다. 간접 어문에 사용된 그 어문사 있죠. 어문사. 이런 것들도 전부 접속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사절에 사용된, 그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있죠. when이나 because나 이런 거. 부사절을 이끄는 우리가 흔히 종속 접속사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요. 종속이라는 말은 다 종속 접속사니까 따지면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말은 아니니까 그거 지우고 그냥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일게요. 부사절 접속사 이런 것들이 전부 뭐라고 문장에서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알아놔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처음 보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 있죠. 그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그 문장에서 우리가 동사의 개수는, 그죠?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와 일치한다. 단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된다. 그죠? 마이너스 하나만 빼면 된다. 왜? 동사가 2개면 이걸 이으려면 접속사가 하나만 있으면 되고, 동사가 3개면 각각 하나씩 이어야 되니까 접속사가 2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1을 하게 되면 그 필요한 접속사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 부분이 동사인지 혹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판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동사의 수에 상관없이 접속사가 개수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뭐 우리가 동사를 생략을 하는 감탄문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식이 성립한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면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를 구별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물론 또 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관계대명사나 접속사나 그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말에 생략된 부분이 있죠. 생략된 부분,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된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그죠? 특히 생략된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주의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 생략된 부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걸 내가 설명을 했었죠, 그죠? 조금만 설명하자면 생략된 부분,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했더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했죠. 글자가 좀 더럽네요. 다시. 명사, 대명사, 명사, 관사, 명사, 명사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명사, 대명사, 명사, 관사, 명사, 명사. 명대, 명관, 명명이라 했어요. 세 번째 있는 명명은 두 명사가 서로 의미 관계의 논리 관계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부사도 생략되어 있으면 이런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목적어나 보호자에 쓰인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을 때는 앞에 동사 나오고 바로 명사, 동사 이런 패턴으로 나오죠. 그죠? 여기 명사는 당연히 주어겠죠. 동사, 주어, 동사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아마 쉽게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동사는 뭐 많이 쓰이는 find, say, think, know, believe 이런 동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된 부분만 조심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대표 문항을 볼게요. 다음 문항에 틀린 부분을 찾아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역사적 인물은 who had an effect on history.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이랬습니다. 여기 who가 관계대명사고 이게 동사가 하나 나왔죠. 그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이 동사가 안 보여요.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동사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사형으로 바꾸자면 역사적 인물이니까 여기서 과거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practiced. 실천에 옮겼단 말이죠. 원칙을, discipline 어떤 규칙을 뜻합니다. 규율이나 규칙. 어떤 규칙을 실행에 옮겼다. 무슨 규율이죠? waking up이네. 일찍 일어나는 거, early. 생각과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난다. 그 말이겠죠. 일찍 일어나는 어떤 규칙을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역사적 인물은 항상 일찍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1입니다. 자, the actors act. 여기 일단 동사처럼 보이는데, were, 요것도 동사처럼 보이고, 그 다음 and 나오고, 요것도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동사가 3개나 나오네요. 그죠? 동사가 지금 3개나 나옵니다. 접속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동사를 하나를 지금 없애야 되는데, 여기 시제를 보니까, 여기 과거형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요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놈을 동사가 아닌 준동사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acting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딱 끊으면 배우가 특수분장을 하면서 외계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문장 전체를 보면 이게 문장의 동사와 이 수가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해석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뒤에 and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과거니까 과거와 과거를 서로 병렬시키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현재 분사로 바꿔서 외계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우는 이렇게 되죠. 외계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특수 분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퍼포먼스들이 즉 배우로서의 어떤 연기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연기들이 were filmed 촬영이 되었다. 창고에서 촬영이 되었다. 여기 창고라는 거는 그냥 촬영 장소를 말하겠죠. 우리 세트장이라 하죠. 흔히 세트장인 합시다. 세트장에서 촬영이 되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The charity 그 자선단체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재난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provide aid with B죠. 특수한 aid box입니다. 특수한 원조 박스를 제공을 한다 이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동사가 또 나왔죠. were made of plastic.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박스를 꾸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were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를 하나 쓰거나 which were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동사 were를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made of만으로 충분히 앞에 박스를 꾸밀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는 해마다 국제 정치 포럼을 호스트, 개최한다 했어요. 말라 개최하느냐? to share, 뭐뭐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이슈를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틀린 게 없죠, 그죠? 여기서는 틀린 게 없습니다. 여기에 to 부정사가 뭐 하기 위하여는 뜻이고 호스트가 동사고, 그죠? 계속 이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People who are paid by the hour 있죠. 그래서 시간제로 돈을 받는 사람. 여기에 by는 어떤 행위자를 나타내는 by가 아니고 어떤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by예요. 시간당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덜 행복하고, 그죠? 덜 행복하고, 그리고 노력을 덜 합니다. 그죠? 노력을 덜 한다. 여기 보니까 ing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노력을 덜 한다. 여기서는 put, 그죠? put in 이렇게 됩니다. 노력을 덜 한다. 맞겠죠? 덜 행복하고, 노력을 덜 하고, 그리고 and 또 동사 나온다. 그죠? 더 걱정을 한다. 돈에 대해서 그들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동사가 이렇게 여기에 동사 그리고 여기에 동사 그리고 and 여기에 동사 이렇게 병렬로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에 쉼표가 여기에서는 and를 대신하는 거죠. 이것도 접속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처럼 동사가 이렇게 병렬이 됐을 때 이 쉼표 있죠? 이 쉼표를 접속사로 인지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에요. Take an unfamiliar survey system이죠. Can be. 여기 동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동사가 여기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어 자리니까 주어 자리는 동명사를 쓰는 게 일반적이라 했죠. 그래서 taking an unfamiliar survey system이죠. 그래서 친숙하지 않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외국인에게, 특히 외국인에게. 자, 테스트로 갈게요. 도움을 요청받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높여줌으로써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Being asked to help죠. 도움을 요청받는 것. 요게 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게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근데 문장 전체를 여러분들 쭉 보시면 동사가 이 문장에 없어요. 따라서 이게 동사가 들어갈 자리고 being asked to help라는 말이 이게 주어, 동명사가 주어니까 make에 s를 붙이는 max라고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을 proud of,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만든다. 자랑스럽게 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냥꾼에 의해 잡힌 토끼, 뭐 저거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사냥꾼에 의해서 잡힌 동물, 이래 되죠. 그 다음에 include가 동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동사형은 들어가면 안 되고 준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잡힌, caught, 이렇게 되겠죠. caught by,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연의 본질을 모방하는 것. 여기에 모방하는 것이라는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연의 본질을 모방하는 것. 모방이니까 imitate죠. 그래서 imitat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imitating the essence nature. 그리고 helps가 동사죠. 그죠?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좋은 말은 다 해놨네. 그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어왔던 많은 부모들은 있죠. 힘든 시기를 겪어왔던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desire를 여기 쓰면 되겠죠. 그냥 desire 하면 되겠네요. 부모들 복수니까 desire a better life for their children. 맞죠? 한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진 한류는 이렇습니다. 여겨진. 여기 단어를 하나 달랑 적어야 되니까
뭐라고 적을 수밖에 없어요. considered 이렇게 과거 분사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it is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 it이 가리키는 거는 한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한류를 말하는 거다. 여기에서는 한때라 했으니까 is가 아니고 was를 하면 되겠죠. 그죠? was. It was considered. 근데 자, 5번 보겠습니다. 한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진 한류라 했죠. 그죠? 여기에 once라는 말이 여기서는 한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겨진 한류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consider의 과거 분사형이 들어가면 되겠죠. temporary phenomenon은 여기서 일종의 목적격 보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이 consider라는 동사가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consider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를 쓰는 대표적 5형식 동사인데 이 5형식 동사가 지금 수동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once 앞에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에 being 그죠? 분사구문 being once considered a temporary phenomenon 이렇게 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사구문에 being이 생략되고 여기에 과거 분사가만 남아있다. 수동태로 되었기 때문에 수동태의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 목적 보호에 해당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란 말이 여기 뒤쪽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번입니다. 비록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그랬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는 although 나오고 failing to manage our time 여기 주어고 여기 is가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죠. 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is가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현명하게 쓰는 것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spending it 여기 it이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wisely가 spend를 꾸며주는 거고 현명하게 시간을 쓰는 것이 종종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3예요. 왜 그들의 행동이 가족의 규범을 conform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설명하는 것이라는 말이 지금 저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xplaining to children 이렇게 되죠. 아이들에게 누구에게 설명한다 할 때 to를 절대로 빠뜨리면 안 돼요. explain은 사형식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explaining to children 그 다음에 why their behavior 여기까지 why behavior must conform to family norms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주어예요. 전체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자면 explaining이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돕는다라는 말이 여기 동사네요. 그죠? 돕는다. 그래서 helps the children to respect the importance of good manners 이렇게 되죠. 좋은 매너의 중요성을 존중하도록 아이들을 돕는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따라하기보다는 하기보다는 rather than ing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ou want to be는 PP를 꾸며주는 거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뭐뭘 맞추라 했으니까 이게 뭐고 명령문이 되겠네요. 동사가 바로 나오네요. focus on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특질들에 집중하라. That only you possess.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만 그죠? 오직 너만이 갖고 있는 오직 네가 가지고 있는 traits 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집중하라 이랬어요. 자, 그 다음 행복의 비결을 했어요. 행복의 비결은 제일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것들에 대한 집착 없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without obsessing about them. 빠르게 부정적인 사건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the key to happiness. 여기 the key 다음에 to는 전치사예요.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recovering. 여기 recovering은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예요.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죠. 뭘 회복해?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from negative event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준동사와 동사를 구별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실전에서 연습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예문들이 나와 있지만
앞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그 구조에서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연습해도 충분히 연습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문장만으로는 동사살이, 준동사살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연습을 하는 데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쇠두련에 나오는 보충 문제를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살이, 준동사살이를 구별하는 연습을 꼭 해봐야 돼요. 동사살이가 만약에 아니면 그 동사를 준동사로 써야 되는데 그 준동사를 투 부정사로 써야 될 것인지 현재 분사로 써야 될 것인지 과거 분사로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동명사를 써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문장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명사살일까 형용사살일까 같은 형용사살이라도 의미에 따라서 투를 쓰기도 하고 분사를 쓰기도 하고 각각 각양각색으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요 부분 랭크 요게 48단원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부가 문제를 꼭 연습을 꼭 하도록 여러분들 당부를 드릴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고 이론으로만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믿습니다. 수고했습니다.